에스콰이어 10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부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남깁니다. 이 궁금함이 저에게는 드라마를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요. 결국 효민은 과거 학폭 사건의 방관자였던 사실이 드러나죠. 학폭 사건에서의 방관자도 학폭의 가해자 편일까요? 저도 그런 나이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효민은 그 괴로움에 사건을 수임하고 본인이 주도하죠. 그 과정에서 효민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효민과 어머니 사이에 쌓여있던 감정이 조금은 풀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자신을 피하고 있는 민정과 대면하기 위해 회식을 계획하죠. 그리고 진우와 민정은 술 취한 사람들의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여기까지가 진우의 계획이었을까요? 진우의 민정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직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진우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식 중에 잠깐 호연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어머니가 남자 문제로 호연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피해자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와중에 석훈이 호연에게 기댈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멋있었네요. 저도 이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연 다음 화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한편 율림의 권력을 둘러싼 내용에 진전이 있었죠. 승철이 하이니코어와 옵탈린 그리고 블루스톤 펀드 사건에 있어서 배후에서 일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본인은 수십억 원의 큰 이익을 봤다는 정황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었죠. 승철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이 철저하게 설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승철은 율림의 구조조정만을 나연에게 맡기고 구조조정이 끝나면 나연을 실각시키고 다시 율림을 가지려는 계획이었죠. 지난주에 고승철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일정을 좀 앞당겨야겠어. 나연이 하이니코어 사건을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나연의 실각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나연에게 남자를 붙이려는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죠. 나연과 석훈은 이를 다시 카운터 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태섭 변호사가 문서를 조작해 석훈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지만 이를 역이용한 에피소드 다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카운터를 치려고 할지 기대가 됩니다. 율림의 권력을 둘러싼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민정은 진우의 마음을 과연 받아줄 것인지 다음 화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제 다음 화가 마지막 주차인데요. 정말 아쉽네요. 다음 화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식 자리에 어색한 공기가 채 가지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진우는 밤새 뒤척인 탓에 퀭한 눈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런 진우를 애써 피하는 민정의 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쳐 있었죠. 두 사람은 술기운을 빌려 실수를 저질렀고 그 하룻밤의 실수는 과거의 상처로 단단히 걸어 잠근 민정의 마음에 더 큰 빗장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민정을 향해 뜨겁게 직진하고 있었지만 민정에게 그 뜨거움은 오히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일 뿐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사랑을 줄 아는 남자 진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최악의 남자에게 모든 것을 부정당했던 민정의 깊은 외로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율림의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 사이로 험악한 인상의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최호연 변호사 어딨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사기치고 다니는 거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자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습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하며 간신히 변호사가 된 호연에게 그 외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우 쌓아 올린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는 지난 회식날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던 호연에게 내가 기댈 만한 어른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 지금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석훈은 성큼성큼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남자 앞을 가로막았죠. 제가 최호연 변호사의 팀장 윤석훈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 사무실에서 듣죠. 석훈의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고 그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태도에 남자는 순간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태섭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석훈의 팀에 흠집을 내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케이스였으니까요. 석훈의 사무실, 남자는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호연의 어머니가 급하게 돈을 빌려갔고 변호사 딸의 이름을 대며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석훈은 굳어버린 호연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사실을 머릿속에 정리할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나 회사로 찾아와서 최호연 변호사를 위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석훈의 단호한 마무리에 남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호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팀에 변호사님께 폐를 끼쳤어요. 석훈은 그제야 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변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최변의 잘못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부터 감정은 빼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석훈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려는 단단한 조력이었고 호연은 그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율림의 권력을 향한 암투는 더더욱 교묘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연과 석훈은 창립 파트너인 승철이 하이니코어 블루스톤 펀드 사건의 배후에서 수십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설계 탓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승철은 나연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일정을 앞당겨 그녀를 실각시키려 했고 심지어 남자를 붙여 스캔들을 만들려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죠. 나연에게 접근했던 남자가 사실은 승철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른 기업의 스파이였고 그가 승철의 계획을 역으로 나연과 석훈에게 흘린 것이었습니다. 고승철 대표, 겉으로는 나연 대표님께 구조조정을 맡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금 세탁과 함께 율림의 지분을 차병으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율림의 가치가 오르면 그는 대주주로서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입니다. 그 남자의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철은 단순히 나연을 실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율림 자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석훈과 나연은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회의실에서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민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민정이 먼저 사과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누나가 왜 그랬는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누나가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삼남삼녀의 대가족의 막내로 사랑받고 자란 그의 말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얼어붙어 있던 민정의 마음을 아주 조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훈과 나연의 카운터 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연은 구조조정 최종 보고를 안건으로 긴급 파트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승철과 그의 라인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은 모두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죠. 나연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나연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성무팀과 같이 수익성이 높은 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태섭이 이끄는 팀처럼 실적이 부진한 팀은 축소하는 완전히 승철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라고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승철이 나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이 승철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과 승철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율림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고승철 대표는 여러분들을 전부 내쫓고 율림을 독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승철 대표에 대한 파트너 지위 박탈 및 경영권 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승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죠. 궁지에 몰린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권나연, 윤석훈 대단하군. 이 정도로 해내야 내 상대가 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 조용히 앉아있던 창립 파트너 김율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이력 뒤에 따뜻한 인품을 가졌다고 알려진 후배들에게 늘 다정했던 그 사람이었죠. 이제 슬슬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애들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시죠. 승철의 말에 율성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냉혹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석훈과 나연의 통쾌한 반격이 실은 더 거대하고 깊은 심연의 문을 열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드라마 스캔들이었습니다.